안녕하십니까,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사칙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은 말 그대로 이제 사칙 연산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숫자를 담고 있을 때 이 두 변수를 더하면은 당연히 3이 나오겠죠. 1 더하기 2는 3이니까요. 그리고 더하는 대상이 이렇게 소수점인 경우에도 알아서 소수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3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3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더하기 연산자는 문자열도 가능해요. 그래서 1과 2라는 숫자가 아닌 문자열을 더하게 되면은 두 문자열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3이 아니고 1,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잘이 아니고 아예 안 쓴 방법이긴 한데 배열과 배열을 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거는 구현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찍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배열과 배열을 더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한번 데이터를 집어넣어 볼까요? 뭐 1, 2, 1, 2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 결과가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더하는 타입이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는 이 더하려고 하는 이 p 연산자들을 문자열로 변환을 합니다. 그때 호출되는 게 toString 메서드예요. 대부분 객체들은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네요. 이렇게 toString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toString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배열을 이렇게 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1과 2가 들어있는 배열의 toString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과 이것이 더해져서 이 1, 2, 1, 2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는 안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객체를 더해 볼까요? 객체와 객체를 이렇게 더했을 때 결과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이유는 뭐냐? 이 오브젝트를 toString으로 찍게 되면은 이게 안 되나? 예를 들면 이제 OBJ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이제 그냥 찍게 되면은 보통 엔진 구현체별로 알아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결합을 하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toString을 호출을 해요. 오브젝트에 toString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라는 문자열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 오브젝트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이제 기능은 솔직히 저도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잘 쓰진 않는데 뭐 유용하게 쓴다고 하면은 뭐 사용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라이브러리 측면에서 어떤 두 개의 생성자 타입 객체를 더한다고 할 때 뭐 toString을 구현을 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더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정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 toString이라는 거는 문자열로 변환을 한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산자 오버로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아마 혼동이 오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이제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런 거는 알아두실 필요성은 있지만, 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아실 필요는 있지만은 그냥 가능하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실제로 쓰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런 더하기 말고도 뭐 빼기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곱하기라든지
수를 좀 키워볼게요. 8 정도로. 곱하기라든지 나누기. 자바스크립트의 나누기는 보시면은 9 나누기 2를 한 결과가 4.5가 나오는데 만약에 목만 취하고 싶으신 케이스에는 소수점을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면 되고, 나머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9와 2를 나눈 결과를 나머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연이랑 똑같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는 뭐 비트 연산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뭐 모르고 넘어가셔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요.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왜냐면 이진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비트 시프트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근데 솔직히 이런 걸로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ECMS 스크립트 6에 추가된 타입드 배열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입드 배열이랑 어레이 버퍼를 쓰는 게 훨씬 나아요. C 언어도 아니고 이런 고급 언어에서 그런 저급 언어의 특성까지 파악해서 자기 자신을 고문할 필요성은 없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 논리 연산자는 일단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랑 비슷해요. 즉 자바스크립트에는 불린이라는 객체는 없지만은 이 true false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true를 넣거나 아니면 false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true냐 이거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등호가 3개가 있죠.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렇게 등호가 3개가 있는 게 있고 2개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등호를 2개만 쓰게 되는 케이스에는 이 객체의 값만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객체인데, 자바스크립트 객체 지향 언어라 말씀을 드렸고 모든 변수는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등호를 쓰게 되면은 객체 자체에 단순히 들어있는 값만을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거 3개를 쓰게 되면은 단순히 값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객체가 같은 객체인지를 판단할 때 써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가능하시면은 그냥 모르시겠으면은 이 3개만 쓰시면 됩니다. 2개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 의도치 않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true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A만 해도 이렇게 true를 제가 찍어보면 true가 나오죠. 여기서 찍은 겁니다. 여기서 찍혔는데 보시면은 A가 true인지를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안 적어도 기본적으로 true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반면에 false일 때는 이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여튼 이 느낌표랑 등호가 오게 되면은 반대의 뜻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도 비교하시려면은 등호를 2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낌표, 등호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느낌표로 하시게 되면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A가 true니까 true니까는 이제 여기를 지나치겠죠.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A가 false인 경우에만 이 부분이 수행이 될 테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false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이제 A가 지금 true잖아요. 이걸 넣게 되면은 이게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또 쓰게 되면 true가 되고, 또 쓰게 되면 false가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케이스에는 별 의미가 없는데, 라이브러리나 그런 걸 만드는 API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A라는 이 변수가 true, false만 넘어와야 하는데 사용자가 실수로 true, false가 아닌 다른 값을 보낸 거예요. 그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느낌표를 2개 써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A가 true가 아니고 1이다. 그러면은 일단 이 느낌표를 만나게 되는 순간 이 1이 false로 바뀌어요. 불린으로 강제로 변환이 되면서 false다 0,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는 trueC라는 값이 있고 false라는 값이 있는데, 이 trueC라는 값은 true로 취급되는 데이터예요. 즉 if에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냥 trueC라고 보시면 되는데, trueC형 데이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true가 있고 뭐 1이 있고 뭐 여러가지 대부분 다 trueC 값이에요. 반면에 false 같은 경우는 0 그리고 공백 그리고 null undefined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느낌표를 만나게 되면은, 부등호를 만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해당 데이터가 trueC인 경우에는 false로 바꾸게 되고, false 값이면은 true로 바꾸게 돼요. 지금 1은 그냥 1인데 넘버 타입 1인데 이 느낌표 때문에 원래 1이 trueC였으므로 false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반전을 시키게 되면은 true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방법은 인자로 넘어오는, 함수 인자로 넘어오는 매개 변수가 불린이 아닐 때 무조건 불린으로 강제로 변환하게 해주는 그런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 true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진짜 재밌는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if 같은 경우는 단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if를 써줘야 되고, 이 코드가 좀 뭐랄까, 만약에 else가 필요 없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한 줄짜리는 괄호를 지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if를 적어줘야 되고, 약간 좀 뭐랄까 좀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짧은 케이스에는 if를 쓰는 게 좀 약간 좀 번거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은 A는 2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재밌는 건데,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A를 찍으면은 놀랍게 2가 나오는데, 이게 왜냐, A가 지금 1이 들어있죠. 즉 A는 trueC 값입니다. 그래서 이 A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이 한 줄 한 줄을 바로바로 해석해서 실행을 해서, 그러니까 평가한다고 하는데, evaluate 한다고 하는데, 평가해서 리턴 시킨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IIFE 같은 경우도 그게 가능한 이유 그것 때문인데,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이 A가 trueC죠. 그래서 true로 평가돼서 리턴돼요, 언어 쪽에서. 그래서 true이니까 이 %두 개가 오게 되면은 그 AND 연산자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A가 true일 때 이게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 같은 경우는 if를 예를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A가 true이면서 뭔가 조건이 이렇게 있을 때 if를 수행해라. 그러면은 A가 true이면서 이 조건도 true인 경우에만 실행이 돼요. 비슷한 걸로 이 두 개, 이거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 붙은 경우는 이제 OR이에요. 이쪽이 true이거나 이쪽이 true인 경우에 이거를 실행한다, 이거인데, 그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근데 우선 이것보다는 이제 이거를 많이 쓰죠. 그래서 A가 어쨌든 돌아와서 trueC이므로 true로 평가돼서 이 %를 만나면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해요. 다만 이거는 이제 변수 대입은 무조건 한 줄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기, 그러니까 한 줄이 아니고 뭐랄까, 이 변수 선언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문장이 대입으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죠. 그래서 괄호를 감춰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괄호 하나가 그냥 한 덩어리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에 2가 들어갑니다. 이게 참 편리한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또 B가 있고 또 C가 있어요. 그래서 A가 true이면서 B가 true이면서 C가 true인 경우에 뭘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if를 쓰는 것보다 간단한 이제 뭐 한 줄짜리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한데, 이게 익숙해지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뭐 남발하진 않아요. 대신에 왜냐면은 이러한 부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특성이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언어에서 이 기능이 없으니까 불편해요, 이렇게 말할 때. 두 번째로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외계문법인지 아주 궁금해하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저는 if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저 혼자 개발할 때는 이거를 꽤나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게 원래 이 부분이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영상을 아예 찍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튜토리얼은 이제 사칙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